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10월 3주차 부동산 동향 및 투자 시점 분석법,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인 이번 주 부동산 동향이랑 제가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떻게 제가 그 무일푼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지, 그 비법 중에 한 가지 비법을 본 내용 끝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10월 3주차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입니다. 서울이 23으로 매수자는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침체 상태입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 19.9보다는 조금 높아진 23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침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14.2, 대구 11.4, 부산 10.6, 울산 9.6, 인천도 10.6.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다 이 20언더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매수 우위 지수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기울기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빠르다.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절대 부동산을 사지 말고 기다려야 되고 열심히 현금 채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언제 타이밍을 잡는지 오늘 그 기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매수 우위 지수 주간 추이입니다. 수도권 매수 우위 지수 주간 추이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 23 매주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끝에 지금 살짝 반등한 것은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반등이죠. 좀 이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도 지속 하락하다가 살짝 들렸지만 이런 식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다 이런 식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6%, 그리고 전세는 마이너스 0.19% 하락, 서울 매매도 마이너스 0.12% 하락. 보면 지금 10월 3주차 KB주택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는 마이너스 0.16%, 전세는 마이너스 0.19% 하락을 했고요. 하락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전주 대비해서 매매 마이너스 0.2%, 전세도 마이너스 0.27%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보면 여기가 0인데 0보다 지금 알았죠.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매주 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5개 광역시는 마이너스 0.15%, 전국이 마이너스 0.16, 수도권이 마이너스 0.18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12, 세종이 가장 크죠. 마이너스 1.58, 대구 마이너스 0.36, 인천이 마이너스 0.26. 인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입주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하락폭이 크게 좀 예견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수원 같은 지역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21년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21년 11월 달 이전에 보면은 전국, 서울, 강남, 감국, 그리고 뭐 부산, 대구, 수원, 경기도권, 성남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다 뻘겠습니다. 특히 7, 8, 9월 달이 가장 강했죠.
예. 그런데 특히 올 4월달부터 이제 파란 게 보이더니 여기 이제 7월달을 나타내는데요. 7월달 이후부터는 좀 전국적으로 다 파랗다. 파란 것은 가격이 하락할 때인데 특히 경기도 외곽 지역, 화성이라든지 또는 오산, 김포, 그렇죠? 그리고 인천, 그리고 여기 세종, 경기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수원, 그리고 서울도 이제 다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이 색깔이 더 짙어지고 있다. 갈수록 짙어지고 있죠. 저희가 이제 매수 시기를 잡을 때는 이게 다시 이 퍼런 게 다시 이런 하얀색으로 바뀌고 다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뀔 때 이때를 투자 시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매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매주 지금 퍼렇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파란색이 더 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개 광역시 지금 매수 우위 지수를 보더라도 5개 광역시도 지금 다 지금 16, 대전이 16, 광주가 14.2, 대구 11.4, 부산 10.6, 울산 9.6. 주차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끝부분에 지금 살짝 들어 올라간 것은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주 반등이기 때문에 또 금리가 미국 금리가 11월 초에 0.75% 예견돼 있고 12월 달에 0.5%.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해 4.5가 되고 우리 금리가 지금 3인데 저희 금리도 이제 3.5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서울 매매 가격을 보면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12%인데 낙폭이 큰 곳이 관악, 노원, 동대문 쪽이 마이너스 0.28, 마이너스 0.25로 크다. 그리고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마이너스 0.2, 인천도 마이너스 0.26. 특히 과천, 제가 내일 모레쯤 과천 임장했던 영상활동 공유를 드릴 건데 과천도 수도권 핵심 지역이죠. 과천은 지역 전화번호도요 02, 525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남이랑 전화번호가 똑같아요. 그 정도로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인데 낙폭이 주간 매매가격 낙폭이 가장 크다. 마이너스 0.75로 광주, 화성, 동탄이 있는 화성도 마이너스 0.45, 광교가 있는 영통이 마이너스 0.38. 근래 2년 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오버슈팅이 된 것입니다. 2030들이 대출을 연골로 해가지고 다 오버슈팅을 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경험이 없어서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됐구나. 이제서야 깨달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국 전세 가격 전주 대비 가격 하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0.19 전국적으로 전국 마이너스 0.19 5개 광역시 마이너스 0.15 수도권도 마이너스 0.24 계속 여기가 영선인데요 0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값이 올라갈 수가 없죠. 전세가 지금 살까 여기 스테이 되는 것은 월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월세랑 전세랑 어느 정도 이제 월세 값이 계속 올라 보니까 전세도 이제 약간 어느 정도 계약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좀 빠지는 걸 좀 방어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좀 더 빠지겠죠. 전세를 선호하지 않고 다 월세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전세 가격 변동률이 많이 떨어진 곳 세종입니다. 세종이 물량이 많죠. 대구, 인천, 경기 물량 많은 곳 순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0.16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절대 올라갈 수 없죠. 올라갈 수 없고
금천, 관악, 동대문이 전세 가격 하락률이 크다. 마이너스 0.43, 마이너스 0.38. 그리고 경기 인천, 경기 인천의 전세가 하락률도 마이너스 0.27, 마이너스 0.32로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다. 특히 하락폭이 큰 곳이 김포 마이너스 0.65, 광명 마이너스 0.6, 그리고 성남 중원구 마이너스 0.44. 여기도 지금 신규 물량들이 여기 중원구에 재개발한 신규 물량들이 이제 입주가 되면서 전세가도 하락하고 있죠. 가격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잘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팁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제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었죠. 3억 2천짜리를 받아서 동탄 핵심지역 역세권에 받았는데, 그때 제가 계약금 3천만원 가지고 계약만 했어요. 계약만 하고 전세 주면서 잔금 다 치르고, 그렇게 해서 이때 3억에 제가 분양을 받아서 제가 작년에 14억에 매도를 했죠. 11억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했고, 또 제가 2019년 이때 눌림목 있을 때, 이때 2020년 막 코로나가 터질 때 내가 이때도 계약을 하나 해서 지금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다. 과천 인덕원 인근에 있는 거죠. 그것도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빠졌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투자를 했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때 이제 건물을 하나 받았죠. 이때 경매로 21년에 경매로 재개발 지역 인근에 있는 건물을 경매로 20억에 받아서 지금 그게 거의 한 80억 정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했을 때, 첫 번째, 오늘은 간단하게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면, 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때 2012년에 아무도 이제 부동산을 망했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투자를 했냐면요. 첫 번째로 요 그래프를 보면 요게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이 2009년도부터 이렇게 빠지고 있었어요. 빠지고 있었죠. 빠지고 있었는데 매매 가격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요 밑에 있는 요 파란색 선이 거래량인데, 가격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때가 이제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이제 살아나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집을 살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한 3년 동안, 3, 4년 동안 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이, 사람들이 매년 3%, 4%, 5%씩 소득이 쌓이면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서울 기준입니다. 한 5,000건씩 터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뭐 2,000건, 3,000건, 4,000건 하다 5,000건씩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이제 패닉 바잉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어요. 이게 소득 대비 가격이 18 정도까지 오니까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작년에 매도를 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이 고가의 아파트들을 받아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소득 대비 아파트 값이 한 12 정도 되는 수준. 정상적인 그래프는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한 12 정도 되는 수준까지 이제 빠질 겁니다. 빠지면서 이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좀씩 터지기 시작할 때 한 3, 4개월 지켜보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600건입니다. 8월 달에. 그쵸? 600건인데 여기 600건이에요. 원래 한 5,000건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럼 600건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떨어지고 600건에서 800건, 1000건, 2000건, 3000건 해서 한 2000에서 3000건 정도 됐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팁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다 설명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시점 찾는 법, 기법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제가 2006년도부터 2022년 지금까지 데이터들을 다 모은 건데, 요 빨간 선이 거래 건수입니다. 거래 건수. 9월 달에 6월 달에 900건, 그리고 지금 8월 달에는 600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 10월 달 데이터는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팍 죽었죠. 그리고 이 파란색이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 서울입니다. 서울의 매매 가격이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초록색이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평균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5천. 그리고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가 피크일 때가 104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지금 9월달, 10월달 기준으로 보면 이 끝이 꺾였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꺾이고 평균 매매 가격이 꺾이고 11억 5천에서 지금 한 11억 정도로 꺾였고 10억대 지금 중후반으로 꺾였고 매매 가격 지수도 지금 104에서 꺾였습니다. 지금 90대 후반으로 꺾였고 거래량이 지금 팍 죽었죠. 거래량 죽고 매매 가격 죽고 매매 가격 지수 죽었습니다. 그럼 자, 이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계속 이제 바닥까지 쳐서 거래가 안 되면서 월 한 500건 언더로 거래가 되면서 이게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살아날 때 그때가 제가 예상할 때는 지금 2026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2025년, 26년, 27년 그때 이 거래량이 살면서 이 매매 지수랑 여기 반등하는 그 시점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데이터는 이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야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게 나타내는 것이 이 M1이 협의의 통화량이고요. M2가 광의 통화량입니다. M1은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 바로 입출금, 정시 통장량이 있든지 또는 내가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예비 돈입니다. 그 비율이 많아져야 됩니다. 자, 보면 M1 나누기 M2의 비율, 이 빨간 선인데요. 이 M1 나누기 M2가 2012년부터 보면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장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죠. 근데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는 계속 떨어지죠.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M1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여기다 다 투자를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고, 그래서 잠시 2017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M1의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파트 값이 살짝 눌림을 받았죠. 요 구간, 요 구간이 바로 9근원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M1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사람들이 투자를 보류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파란색 아파트 값이 이렇게 눌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코로나가 이때 터지면서 다시 저금리로 확 떨어지게 되니까 돈이 확 시장이 풀리면서 이렇게 아파트가 시중으로 쫙 올라간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금리를 역대 최대로 올리고 있으니까 통화량이 빨간 거 보십시오. M1이 지금 꺾이고 있죠. 이게 이렇게 꺾일 겁니다. 꺾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이 파란 게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이 구간이다.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파트 값이 시장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축을 해놓은 사람들이 이제 이따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빨간선 M1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저일 때, 이때가 2026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1년, 25년, 뒤로 1년, 27년 요 사이에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법은 제가 좀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매주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 나 자신이 심심하지 않도록 취미를 만들어주고 친구를 사귀어서 외롭지 않게 해주고 가끔은 멋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나에게 선물을 주고 많은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게 해박한 지식을 쌓도록 책을 읽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파이팅을 외쳐서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신발만은 좋은 걸 신어 좋은 곳에 데려다 주게 하고 미래에 나 자신이 위험하지 않게 저축으로 대비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루 30분씩 꼭 산책을 하고 부모님께 잘해서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예쁜 꽃들을 주위에 꽂아두고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주고 너무 많은 것을 속에 담아두지 않게 가끔은 펑펑 울어주고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이 있어도 용서해 줌으로써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러한 반복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